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19년 구글에서 발표한 Efficient Net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CNN 모델들을 이제 공부하던 중에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성능도 좋고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논문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CNN에서 이제 모델 스케일링에 대해서 리싱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네,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계속 키워왔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레스넷만 봐도 이렇게 18레이어부터 200레이어까지 이제 쌓아가면서 성능을 높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스케일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그 네트워크의 depth, width 또는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을 이제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이제 보통 이 depth나 width, 레졸루션의 세 가지 디멘전 중에 오직 하나만 스케일링 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accuracy와 efficiency를 높이기 위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제 스케일업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좋은 원칙적인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험적인 어, 실험적으로 이제 해본 결과 depth, width, resolution 이 세 가지 디멘전에 대해서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키우는 것이 좀 크리티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바로 제안한 것이 바로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스케일링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가장 왼쪽이 이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졸루션은 3차원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위스페이스 채널로 이루어진 그 이미지를 채널만 남겨두고 2차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로 방향이 이제 레졸루션, 가로 방향이 채널,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위스케일링은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늘려서 이제 채널을 늘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뎁스 스케일링은 레이어를 좀 더 딥하게 쌓는 것이고, 레졸루션 스케일링은 인풋 이미지의 이제 레졸루션을 늘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개를 좀 동시에 뭐 적당히 좀 와이드하고 적당히 딥하고 적당히 이제 하이어한 레졸루션을 갖게 하는 방법이 바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이제 방식을 사용한 efficient 넷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efficient 넷 이제 버전 B0부터 B7까지 나타내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나왔던 이제 어, 네트워크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더 좋은 성능을 어,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보시면 비슷한 애큐러시를 갖는 이제 어, 그 네트워크 모델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면서 연산량을 좀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뒤에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를 보시면 이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넷 등장 이후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점점 더 커지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넷, 뭐 SE넷, G5 뭐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음, 이로 이렇게 갈수록 이제 에큐러시가 점점 올라가고 또한 이제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의 수가 이제 뭐 6.8 미리언 정도를 가졌던 반면에 이 G5에서는 557 밀리언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어 그래서 에큐러시가 커지면서 이제 모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드웨어 메모리 리미테이션은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efficiency를 이제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이제 efficiency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모델 컴프레션, 뭐 프로닝 같은 방법도 있었고, 뭐 모바일 기반의 뭐 스키즈넷, 모바일넷, 뭐 샤프넷 같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AutoML을 사용한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 등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테크닉을 이제 큰 모델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언클리어하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큰 모델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도 크고 이제 튜닝 코스트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델에 큰 모델에 이제 이런 테크닉 적용하는 건 좀 언클리어하다라는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제 네트워크 뎁스를 늘리는 연구, 이제 위스를 연구 그리고 뭐 위스를 늘리는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또 연산량의 이제 오버헤드는 생기지만 이제 큰 인풋 이미지를 이제 활용하면 더 액큐러시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요. CNN을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F는 잠깐만. 네, 그 전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저기 전 슬라이드 여기 bigger image, input image. 비글 바로 전. 네, 전인가 그 네,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이미지가 더 큼으로써 네.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게 난 좀 납득이 좀 덜 가는데. 이제 이미지가 이제 크게 되면 좀 더 파인 그레인한 피처들이 더 잘 나타나게 돼서 좀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이제 말을 여기서 논문에서도 아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이즈라는 게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 크게 되고 나서는 그 다음 컨텍스추얼한 정보들은 아무리 더 크게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나중에는 크게 아, 된다는 자체가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가 크고 나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의 리밋이 있지 않나요? 네, 뭐 이것도 뒤에서 이제 보시면 뒤에서도 이제 레졸루션을 계속 키우는 그 실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어느 정도 계속 키우다가 이제 점점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리졸루션이라는 디멘전 하나만 이용했을 때보다 좀 여러 가지 디멘전을 같이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을 높인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이용하는 것보다 또 이 레졸루션까지 같이 이용하는 게 더 성능을 높인다는 이유 때문에 이 비거한 이미지가 액큐러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이제 레이어를 의미하고 X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인풋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이미지로 나온 아웃풋 이미지가 또 다음 레이어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제 좀 디파인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WC는 뭐 아시다시피 뭐 height width 채널을 말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L이라는 게 있는데 L은 이제 한 스테이지에 같은 이제 이제 레이어를 몇 번 반복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퍼레이션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레스넥 같이 뭐 단순한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스택해서 이제 사용했다라고 이제 하는 그 표현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네트워크를 이제 개발할 때 이 F라는 구조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곤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프리 디파인된 이 F라는 레이어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이 depth with resolution을 확장시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F를 고정시킨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좀 디자인 스페이스가 크기 때문에 컨스턴트 레이쇼로 이제 유니폼하게 이제 스케일업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WR이라는 이제 스케일 팩터를 이 위에서 정의한 식에다가 각각 그 맞는 부분에 곱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몇 번 곱해주고 있는지 뎁스를 여기서 추가해주고 헤이스 위스의 레졸루션 부분을 추가해주고 레졸루션 팩터를 추가해주고 여기 채널 부분에 이제 위스 팩터를 이제 추가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프는 이제 각각 하나의 디멘전만 이제 스케일링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뎁스를 보시면 뎁스가 깊어지면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더 잘 캡처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도 이제 더 잘 제너럴라이즈 하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연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확 증가하다가 점점 점차 이제 세츄레이션 돼서 여기서는 이제 거의 뭐 오히려 좀 줄어드는 것 같은 이제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뎁스를 늘릴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는 이제 위스를 늘리는 것인데 위스를 늘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산량이 늘어나에 따라 이제 점점 올라가지만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금방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레졸루션은 이제 조금 더 비교적 적긴 하지만 이것도 에큐레시가 그 에큐레시 이제 게인이 점점 적어서 연산량이 많이 늘었지만 어 이득을 보는 정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디멘전에 대해서 스케일링업 하면 이제 에큐레시가 증가하지만 이렇게 많이 커질수록 에큐레시 게인이 감소한다는 이제 옵저베이션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넷을 했다는데 그렇죠? 네. 레졸루션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스케일업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케일 업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단순히 그냥 크롭핑을 한 거에서 더 넓혔다는 말인가? 이미지넷은 데이터셋은 똑같을 텐데. 네네 거기서 그냥 이미지를 뭐 1.3배, 뭐 1.5배, 이제 1.7배 이렇게 키웠다고 그냥 단순히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운다는 말이 참 나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키웠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 논문에서 어떻게 키웠다, 어떤 방식으로 키웠다고에 대해서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픽셀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추측에는 처음에 크롭핑한 것을 계속 크롭 사이즈를 더 늘렸다는 것밖에 난 지금 가능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네,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영생 연구원 지금 있나요? 미스터 진? 오케이. 지금 없으면 지나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 네, 혹시 들리시나요? 미스터 진. 예, 예. 네, 이런 거 전에 우리가 한번 바로 보지 않았나요? 이미지 혹시, 레졸루션에 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지넷에선 따로 다뤄보진 않았고요. 저는 그냥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하면서 인풋 레졸루션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인풋 레졸루션을 좀 사이즈 다르게 가져가서 해본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은 하려면은 예, 여기는 아마 크로핑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선 저도 좀 어떻게 인풋 사이즈 좀 다르게 했는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 한번 리사이즈를 해준 뒤에 그 크로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게 네, 논문에 따로 설명이 안 됐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흘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중간에 지금 정지시켜서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한번 따로 찾아서 또 네,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이제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만 해봐도 인풋 이미지가 커진다면 그에 대한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이제 더 이전과 비슷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레이어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레졸루션이 커졌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파인 그레인한 이제 뭐 이제 세밀한 뭐 특징들을 더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또 채널 수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레졸루션을 키우면 그거에 맞게 뎁스와 위스도 이제 키워야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 뎁스와 이제 레졸루션을 이렇게 여러 값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거기서 이제 위스만 키운 실험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파란색이 뎁스를 1.0, 이제 레졸루션을 1.0으로 고정해두고 위스를 이제 점점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여기 네, 밑에 플랍스라고 해놨거든요. 네, width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비례한 플랍스를 지금 적어놓은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위스가 늘어날 때면서 플rop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뎁스를 2.0 이제 레졸루션을 1.3으로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또 굉장히 어느 정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뭐 뎁스를 1.0 레졸루션을 1.0으로 뒀을 때랑 뎁스 1.0으로 두고 레졸루션만 바꿔가지고 1.3으로 뒀을 때의 그래프를 봐도 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디멘전만 키우는 것보다 다 같이 조금씩 키우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먼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옵저베이션은 이 세 가지 디멘전을 좀 밸런스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밸런스하게 그 키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어, 아까 이제 포뮬레이션에 있던 DWR을 이제 다음과 같이 뭐 알파의 파이승, 베타의 파이승, 감마의 파이승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때 나타내는 파이는 어 사용자 그 유저가 이제 갖고 있는 리소스에 맞게 조정을 하면 되는 이제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곱을 2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이제 큰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뭐 2배, 4배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파이승으로 이제 점점 키워간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EA와 가깝게 이제 고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와 감마는 이제 왜 제곱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자면 다른 조건은 이제 그대로 두고 레이어를 이제 2배로 늘리게 되면 연산량은 2배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이제 채널이나 레졸루션을 2배로 늘리게 되면 어, 그 연산량이 이제 4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타와 감마에는 제곱을 취해져서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 제곱은 이제 2에 가깝게 된다로 설정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2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파이승을 하게 되면 연산량은 점점 2의 파이승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 알파, 베타, 감마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는 이제 AutoML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뭐 그 전에 나왔던 엠나스넷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그 efficient B0의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구해주는데 이때 이제 스텝이라고 보시면 우선 그 파일을 1로 두고 즉 이제 네트워크를 2배로 키운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그리드 서치를 이용해서 그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으면 알파는 1.2, 베타는 1.1, 감마는 1.15라는 값을 이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네, 나온 이유가 네.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나올 텐데 이게 어떤 태스크를 한 거죠? 여기서 데이터 이제 시스템 뭐였고 네, 여기서 이제 이미지넷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아마 이 값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도 뭐 1000가지 클래스 캐러고리를 다 한 건지 네. 아니면 전체 이미지넷 전체를 다 트레이닝을 해서 한 건지 내 생각에는 이 알파라는 알파, 베타 이런 상수들이 문제나 트레이닝 셋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냥 이미지넷 전체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그 한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 코에피션트 값들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파일을 1로 고정시켰을 때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다른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 값만 좀 조절을 해서 이제 더 큰 네트워크를 이제 키우는 방법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조절하지 해놓지 않고 그냥 원하는 파이 값에 맞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너무 연산량도 많고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작은 네트워크에서 이제 옵티멀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파이 값을 늘려가면서 이제 efficient 넷의 B1부터 B7까지 이렇게 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논문에서 말한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보면 이제 우선 이제 개발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에 이제 적용하기 전에 그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로 모바일 넷과 레슨넷을 이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모바일 넷에 대해서 모바일넷 V1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했을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연산량과 이 정도의 QC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스나 레졸루션 단독으로 스케일업 했을 때 연산량과 비슷한 수준의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이제 하게 되면 QC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바일넷 이제 뭐 여기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시면 이제 좀 아까 말했던 그 값과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이러한 코에피션트가 좀 팩터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바일넷 V2를 도 연산량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 또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또 모바일넷뿐만 아니라 레슨넷에서도 이 연산량을 비슷하게 맞췄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많은 네트워크들과 이제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가로선들은 이렇게 이제 accuracy가 좀 비슷한 네트워크들끼리 좀 묶어서 비교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accuracy를 비슷하게 맞춰놨을 때 다른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그
파라미터 수가 좀 확연하게 좀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1로 봤을 때 뭐 레슨넷 뭐 50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4.9배의 파라미터의 차이가 나고 또 이피션트넷 B7과 이전에 나왔던 G5와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이제 파라미터의 수가 8.4배나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연산량 측면에서도 훨씬 더 그 이피션넷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고 좀 더 훨씬 더그 연산량도 훨씬 더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피션넷과 이제 대표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 잠깐만, 그것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 네네. 오케이. 여기 버전이 다른 거네. 그러니까 네. B0, B6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플랍스가 6까지 가면 그러면 거진 5배 이상 더 커지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B0와 액큐러시가 비슷한 모델들과 비교했고 또 B1, B2, B3 각각의 이제 비슷한 액큐러시를 갖는 네트워크들과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변할 때마다 B0에서 B6까지 갈 때 네네. 그 알파 베타 값들은 다 그대로 고정시켰나요? 네, 여기서는 이제 고정시키면서 파이 값을 이제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B0부터 B7까지 갈 때 파이가 이제 뭐 파이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난 것 같지는 다고는 생각을. 뭐 파이는 그렇게 그 인티저를 늘어날 필요는 없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가장 뭐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알파 베타 가마 값이잖아요. 이걸 찾아냈다는 거는 네, 이게 맞습니다. 얼마나 이 컨시스턴하게 네.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B7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똑같았다면 그러면 이제 노덕을 한 거고 할 때마다 바뀌었다면은 사실 그럼 좀 컨트리뷰션이 약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논문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를 고정시켜 놓고 파이만 이제 변경했다고 여기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이제 이피션넷의 대표적인 컨볼루션을 이피션넷과 이렇게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대표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 수 대비 액큐러시와 아까 그 또 연산량 대비 액큐러시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한눈에 봐도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훨씬 낮은 연산량을 기록하면서도 뛰어나게 그 높은 그 정확 액큐러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도 훨씬 적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산 비용에서도 보면 이 레즈넷 B3와 레즈넥스트를 비교를 하게 되면 연산량 차이가 거의 뭐 17배, 18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전 슬라이드 다시 가서 약간 좀 믿기가 어려운 게 네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온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같은 레이어를 번복하는 거로 얘기를 했고 네네. 그리고 두께, 넓이, 채널 뭐 이런 거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냥 리서치한 거로 해서 네네. optimize value를 찾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도 이만큼 efficient하게 됐다는 게 이게 참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모델 스케일링에 대해서 리팅킹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스케일링에 대해서만 리팅킹 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네, 그러니까 놀라웠던 것 여기서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 뭐 이 레즈넷뿐만 아니라 다른 아키텍처들하고도 뭐 인셉션하고도 비교를 했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레즈넷은 사실 좀 컨시스턴하게 나오는 네트워크지만 인셉션은 좀 복잡한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는 그냥 컨볼루션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표기가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간단한 구조 가지고 그냥 그리드 서치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믿기가 어렵네 정말. 나는 조금 다른 기대는 뭔가 다른 구조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난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방법 가지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아, 네, 그 부분은 네, 저도 좀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사실 논문을 읽어보면서도 그래서 크게 뭐 다른 구조를 보이거나 했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기 CNN을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한 거고 그 중간중간에 폴링은 없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뭐 쿨링 뭐 그냥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 오케이. 진행했다. 마지막만 한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오케이. 커널은 좀 바꿨네. 어쨌든.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로 이제 프리트레인 한 다음에 그래서 다른 이제 유명한 데이터셋 8개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좀 베스트 퍼블릭 어웨일러블한 리설트를 내고 있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베스트 리포티드 리설트를 내고 있는 어, 모델들과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이 모델들과 비교를 할 때 이 애큐러시가 좀 비슷한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에피션넷 B0, 뭐 B5를 쓸 때도 있고 B3를 쓸 때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애큐러시를 내는 에피션넷과 비교를 했을 때 파라미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이제 대략 4.7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8개의 데이터셋 중에 5개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파라미터의 수의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9.6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파라 그 accuracy가 좀 더 이 기존 모델이 높았던 거에서도 보시면 뭐 크게 accuracy가 차이가 나진 않지만 파라미터는 크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래프는 그냥 단순하게 좀 시각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여러 네트워크를 이제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의 에피션 넷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조금 좋은 성능과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링 메소드와 이제 efficient net이라는 스케일링 메소드란 나는 그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는 스케일링 메소드와 이제 efficient net이라는 네트워크도 뭐 간략하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efficient net B0 구조에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스케일링 메소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위스에 대해서, 뎁스에 대해서, 레솔루션에 대해서 스케일링한 결과보다 컴파운드 스케일링한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있고 거의 뭐 크게는 2.5%까지도 차이 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이 잠깐, 전 슬라이드에 네네. 여기 플랍스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 세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with depth and resolution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뭐 위스를 조금씩 늘리거나 뭐 뎁스를 조금씩 늘리거나 레졸루션을 조금씩 늘리는데 그거에 맞게 여기 컴파운드 스케일링도 조금씩 하면서 아니. 내 질문은 뭐냐면 아까 이런 비슷한 그 플랍스 저기 엑시스를 보여줬을 때 네, 그 플랍스는 width를 늘림으로써 생기는 계산량의 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scale by width라는 게 있거든 지금 여기 플랍에 네, 옐로가. 네,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서 이 플랍은 width를 넓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 전에는 다른 베이스라인을 이제
여기서 그 개발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프션넷이라는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도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위스에 대해서 스케일 업한 거랑 뎁스에 대해 스케일 업한 거랑 레졸루션에 대해 스케일 업한 결과와 컴파운드 스케일링 업했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쨌든 저기 가로축이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럼 플랍스는? 가로축이 그러니까 스케일업 할 때마다 이제 그 플럽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성능이 이제 왜 좋은지 보기 위해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비주얼라이전 해봤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보시면 이렇게 마카롱이 네 개가 마카롱 사진이 있을 때 네 개가 있으면 다른 스케일 메소드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리전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컴파운드 스케일링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고 있고 또 메이즈 이미지를 넣었을 때 컴파운드 스케일링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더 잘 액티베이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스케일링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 다음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잠깐만. 이 마카로니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은 캠이 그렇게 당연히 마카론마다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메이즈는 무슨 태스크였죠? 메이즈도 그냥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냥 이렇게 생기는 이미지로 아마 그냥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코멘트는 난 좀 굉장히 좀 서프라이징한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는 게 그리고 특별하게 뭐 아주 기발한 방식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리서치 해가지고 나온 거를 가지고 지금 울켜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특별한 구조를 찾기보다는 좀 되게 생각의 좀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스케일 메소드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게 좀 네,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뭐 직접 해본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코드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논문 상태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직접 해보지는 이제 않았는데 여기서 이미 나온 미리 정의된 또 모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미지는 데이터를 넣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0부터 B7까지 올라갈 때 점점 더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모습 정도만 확인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하여간 요 모델 그래도 적용해봤단 말이죠, 비슷하게. 네네, 한번 네 이미 미리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뭐 컴파운드 스케일링 그런 방법, 지금 이제 그 논문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큰 그림에서는 네트워크 구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펙티브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트레이닝해서 이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이것도 이제 약간 휴리스틱하게 지금 한 것 같은데 어떤 티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도 뭐 잘 나왔다니까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런 모델을 그냥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페이지에서 네. 지금 비제로 모델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비제로 모델은 스테이지가 뭐 9개 있는 그 모델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아까 네네. 중간에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에서 지금 뭐 스케일 모델 바이 위드스 경우에는 커널 사이즈를 2배를 키운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베이스라인 모델 그 이제로에서 스테이지마다 커널이 크기가 2배가 커지는 그 모델을 말하는 건가요? 네, 혹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11페이지 보면은 거기서 뭐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네네. 모델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여기 커널 사이즈가 네네. 2배가 키워진 모델을 말하는 건가요? 아까 위드스가 W가 2인 모델은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뭐 3x3짜리를 6x6짜리로 쓰고 중간에 5x5짜리 10x10짜리로 쓴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널이 늘어났다는 뎁스가 늘어났다는 거는 채널이 뭐맨 마지막에 채널을 만약에 2로 줬다고 하면 뎁스를 맨 마지막에 저 베이스라는 1280인데 저기보다 2배가 늘어난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레졸루션은 그냥 처음 인풋 이미지만 키우는 거겠네요. 레졸루션은. 네, 그렇게, 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2, 네네. 네네. 그러면은 컴파운드 스케일이 이제 네. 뭐 위스랑 레시오, 아니 그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1.2배, 1.3배 할 수 있다라고 쳐도 네, 이 뎁스는 결국 레이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레이어를 1.4배를 뭐 늘린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뭐 어, 2배를 늘린다 이렇게는 될 것 같은데 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그,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 이렇게 이렇게 스테이지로 돼 있는 이렇게 뎁스를 이제 2배로 2배나 뭐 이렇게 정수배로 늘리는 것은 조금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1.4배로 늘리는 것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